영어 공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에 영어에만 급급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어에 급급한 것은 아닙니다. 삶을 생각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영어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해졌다 해도 그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버리지. 10년 동안 영어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이에 삶의 폭이 너무나도 좁아져 버렸지. 인간성이 황폐돼 버렸지. 표정 일그러져 버렸지.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유창한 영어로도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죽으라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3년 내지 4년의 영어를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삶의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영어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모두가 영어 교육의 출발점이 뭔가, 영어 교육의 핵심이 뭔가, 영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공부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자기가 좋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어의 노출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점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신 있으신 분,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빠진 그 순간 발전은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소리와의 만남도 즐거워야 되지만 문자와의 만남도 즐거워야만 됩니다. 이게 평생 영어의 인상을 결정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교육자들의 경우는요, 알파벳을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어가면서 알파벳 공부를 시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모국어를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까지의 소위 알파벳 교재들은 어떤 교재들이었습니까? 손가락 비틀기에 주력한 그런 교재들이었습니다. 알파벳은 문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익히는 것이 알파벳 교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을 배우는 이유는 소리에 노출되는 방식을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알파벳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에서 Z까지 26글자를 아무리 많이 열심히 쓴다 그래도 손가락은 비틀어질지 모르지만 소리에는 친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자를 배우게 되면 문자도 친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도 그 기역니은 아야어여를 분해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읽다 보면은 아는 단어가 그냥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친숙해져가지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글자에 친해지는 게 아니라 대략 문맥을 자꾸 보다 보니까 글자도 친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자도 그림으로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분해해가지고 배우게 되면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어 소리를 들을 때 또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볼 때 스페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 듣기도 방해하고 영어 읽기도 대단히 크게 방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A 하면 애플, 사과, B 하면 바나나 이런 식으로 억지로 영어에 노출된, 억지 영어에 노출된 아이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노출된 아이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또 지적인 발달이나 전반적인 삶의 방향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손가락 비틀어가면서 공부한 아이들, 영어가 안 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표정이 일그러지게 되고 내면 세계가 즐겁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영어 역시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영어 교육에서 한국에서 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분면이 화닉스 교재죠. 이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모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 문자를 체계적으로 익히는데 이 교재가 개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노출이 지금 지나치게 부족한 한국의 영어 교육의 경우는 이것이 영어 교육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왜곡을 시켜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닉스, 이제까지 만들어진 모든 화닉스 교재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지기입니다. 철저하게 법칙을 따지고 또 소리를 따져서 공부하도록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기 교재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재미가 없다는 특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재미없이 그 문맥에 전류된 단어의 스펠링이나 발음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의 목적이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듬떠듬 문자를 보고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읽을 줄 아니까 들을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귀로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나 빨리 눈으로 그 초점을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스펠링과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훈련을 받다 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정작 중요한 문장 전체, 말 전체의 리듬이나 인토네이션, 액센트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그러면 무언가 잔소리하는 듯 생각하죠. 모든 규칙을 전부 다 이해해줘 속이 시원합니다. 가령 아이스에 와, 바위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어가 부정관사라는 걸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언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관사 알았으면 정관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 아이가 뭐고, 씨가 뭐고, 어가 뭐고, 락이 뭐고 다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가 너무 심오한 언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심오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면 공부를 못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공부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언하게 해서는 안 됩니까?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기 교육을 통해서 짜증나게 만들고 시험 위주의 공부로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이제까지 영어 교육의 그런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시용. 우리말을 가지고는 그렇게 자랑을 안 하죠. 우리말 자랑하고. 그런데 영어는 조금만 공부하면 뭐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말에다가 영어를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말도 버려놓고 영어도 완전히 버려놓고. 그 다음에 한두 달만 공부하면 영어 공부한 거 좀 자랑하라고 아이들 막 내세우죠. 근데 아이들이 하는 영어가 그게 영어입니까? 나는 몇 살이에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거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암기한 것 발음 연습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거에 자랑하는 거예요. 영어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넓혀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통해서 정보와 즐거움을 얻고 내 생각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왜곡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느냐?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교육의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된다. 삶의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평생 학습의 출발점은 호기심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은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다. 명령을 입력받아가지고 그대로 생각 없이 순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식으로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양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내면 세계의 폭이 계속 커져야 됩니다. 폭을 넓히고 다른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길러주는데 영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